이재명을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재명이 되면 절대 안 된다 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더 새로운 나라겠습니까? 국민 중심의 진정한 민주공화국이겠습니까? 모두가 함께 사는 공평한 세상이겠습니까? 청주 유세에서 이재명 후보가 처음으로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청주 시민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에서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에 동시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 모든 성취는 우리 국민들의 부지런함, 역량, 그리고 논 팔아 밥 팔아 빚져가면서 쓰리잡 투잡 뛰고 자식들 공부시킨 우리 부모 세대들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위기는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 국민들의 힘으로 이겨내왔습니다. 독재를 이겨낸 것도 우리 국민들이었고, IMF를 이겨낸 것도 집안에 있는 돌반지, 백일반지 다 갖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내다 판 우리 백성들, 국민들의 그 강력한 의지 덕분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광주 80년 5월을 거쳐서 87년에 민주항쟁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렸고, 그리고 박근혜 국정농단을 촛불을 들어서 이겨내고 현실의 권력자를 권좌에서 끌어내린 이 위대한 혁명도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이뤄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작년에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자신과 가족들의 비리를 은폐하고 야당을 말살하고 마음에 안 드는 이재명, 우원식 다 죽여 없애고 대한민국 국가 권력을 통째로 영구적으로 차지하고자 했던 이 비상계엄 내란 사태도 응원봉을 든 젊은 여성 청년들 중심으로 온 국민이 저항해서 제압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이 대한 국민들은 전 세계 누구도 감히 모방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 위대한 사람들의 위대한 역사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과거로 갈지 미래로 나아갈지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온갖 실패와 무너진 파괴를 다시 이겨내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희망과 기회를 함께 나누는 진정한 희망의 공동체로 갈지가 결정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본질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재명을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재명이 되면 절대 안 된다 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재명은 변방 출신이고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편이고 지방 편이고 약자 편, 어려운 서민 계층 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이 새로운 변화를 원하고 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정을, 경기도정을, 민주당을 새롭게 바꾼 똑같은 조건이지만 의지와 열정으로 전혀 다른 민주당, 전혀 다른 경기도, 전혀 다른 성남시를 만든 사람에게
전혀 다른 대한민국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울어진 운동장, 불균등 성장 전략으로 특별한 혜택을 보던 특수한 지역, 집단, 계층, 기업들이 정상적인 사회로 전환하게 되면 기존에 부당한,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부당한지도 모르고 누려왔던 그 특권적 지위를 내놔야 되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존의 체제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식밖에 주장도 하는 거죠. 내란 때문에 벌어진 대선인데, 내란을 극복하기 위한 대선인데, 그 내란 수계의 지원을 받는, 내란 수계와 단절한다고 말하지 못하는 내란 수계를 비호하는 후보가 다시 대선 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더 새로운 나라겠습니까? 국민 중심의 진정한 민주공화국이겠습니까? 모두가 함께 사는 공평한 세상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은 달랐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국정을 책임지게 되면 당연히 국제기구들 권고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공정하게 성장의 기회를 누리고 그 성장의 몫을 기여한 만큼 보장받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평등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지금과 같이 이 불평등은 그대로 유지되지 않은 조금씩 격차와 불평등이 줄어드는 사회로 갈 것 아닙니까? 그리고 법을 어겨서는 이익을 볼 수 없는, 법을 지켰다고 손해보지 않는 그런 정상적인 사회를 만들면 불법적으로 주가 조작을 해서 수천 수만 명한테 피해를 입히고 자기는 수십억 수백억 부당이득을 취하고도 권력이 있다는 이유로 조사조차도 받지 않는 그런 세상은 끝장나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은 확실하게 끝내보겠습니다, 여러분. 콩심은데 콩나는 세상을 꼭 만들겠습니다. 청년, 청춘, 남녀들이 기회가 부족해서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의 자녀들이 친구하고 사귀고 친구한테 문제집 해법 가르쳐 주지 마 이러면서 서로 경쟁 상대가 아니라 죽여 없애야 될 그런 전쟁의 상대로 여기게 하지 않고 함께 손잡고 더 넓어진 기회의 관문을 우애 있게 평화롭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세상 우리 꼭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재명은 그 긴 세월 동안 되지도 않는 일로 공격당하고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음해당하고 기소당하고 증거도 없이 조작당하고 그렇게 밟히고 또 밟혔지만 결국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칼도 피하고 펜도 피하고 법도 피하고 결국은 이렇게 살아남아서 우리의 희망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살아남아서 우리 모두의 꿈, 공정한 세상, 희망 있는 세상,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세상,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으로 진정 존중받고 국가 권력과 자원, 국가의 역량이 오로지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만 효율적으로 쓰여지는 진짜 공화국, 진짜 대한민국 꼭 만들어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회 영역에서 기회를 공평하게 만들겠습니다. 정책도 재원 배분도 이제 중앙과 수도권과 지방이 공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더 많은 지원을 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그래서 충청도는 전라도, 경상도보다는 조금 상대적으로 덜 지원받더라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주시겠죠? 우리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내 주머니에, 내 입에 다 들어가지 않아도 우리는 공정하게 세상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제가 지금 이 얘기하는 거 서울에서 다 듣고 있지만, 경기도 인천에서 다 듣고 있지만, 이재명이 지방 분권 균형 발전 강화한다니까 저기다가 표 주지 말아야지, 이럴 사람은 이재명을 무서워하는, 이재명이 절대 대통령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소설을 빼고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재명은 못 지킬 약속 안 합니다. 물론 모두가 똑같이 얘기해요. 이번엔 예외다. 확실히 지킨다. 국민의힘 후보도 그렇게 얘기하죠. 공약에 원자력 에너지 비중을 60%로 하겠다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원자력 에너지 60%를 맞추려면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270개 더 지어야 됩니다. 어디다가 지을 건데요? 이런 거는 지킬 수 없는 헛공약이 맞죠? 그래서 그런지 32%가로 낮췄더라고요, 나중에 또. 저는 공약 이행률 인터넷에서 쳐보시면 이상할 정도로 높죠. 왜 높을까요? 엄청나게 실력이 뛰어나서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만 약속하고, 약속한 건 꼭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죠. 지방 분권도, 국토 균형 발전도, 특권층이 사라진 정상적인 사회도 특혜와 특권적 지위로 특별한 혜택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것도 이제는 그만할 때 됐습니다. 이제는 공정하게 모두가 합당한 기회를 누리는 그런 상식적인 세상, 합리적인 세상을 우리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대통령 또는 정치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꼭 해야 될 일은 국민을 통합시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정치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편을 가릅니까? 국민들이 편을 갈라 싸워도 편 가르지 않도록 설득하고 붙여주는 게 정치가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경상도, 전라도 갈라가지고 그렇게 싸움시키더니 이제는 그게 안 되니까 남자, 여자 갈라서 싸움시키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청년 세대와 노년 세대를 갈라 싸우게 합니다. 색깔 따라 또 가르고, 외교도 편을 갈라 싸우게 하는데 끼어들어요. 대통령이 뭡니까, 여러분? 그게 국민을 통합하는 거 아닙니까? 싸우면 말려야 되는 거죠? 이거는 모든 공동체 대표자의 아주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책임인 거예요. 정치는 국민들이 이해관계 때문에 부딪히고 싸울 때 그걸 논쟁을 통해서 차이를 발견해내고, 다르다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차이를 좁혀가고, 그리고 서로 조금 더 양보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권한으로 다수결에 의해서 정하고 또 수용해야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한쪽 편을 갈라가지고 어쪽 편을 편든 다음에 자기 편을 만들고,
대통령이 돼서도 그쪽을 특별 관리하면서 특혜를 주고 나쁜 짓 시키고 이익 주고 이런 댓글 뭐라더라? 리바클럽인가? 뭐 하여튼 이런 비스무리한 거 만들어가지고 조작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실력 있는 정치인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실력 있는 정치인은 국민에게 충성하고 주어진 권력으로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성과를 내고 그래서 다른 상대방보다 더 잘하네 이러면 박수 받고 시장에서 도지사에서 민주당 대표로 드디어 다시 또 국민의 대표를 향해 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편가르는 거 봤습니까? 민주당도 개파로 편갈라 싸우는 것을 당원 중심 정당으로 만들어서 국민을 존중하고 당원의 의사에 따르는 진정한 민주정당으로 민주당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역사에 없는 야당의 최대 승리를 만들어서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까? 아주 강력한, 가장 강력한 수권 정당으로 지금 거듭나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여러 의원들과 함께 이렇게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싸울 필요 없이 상대방을 음해하고 제거할 필요 없이 잘해서 성과를 내서 국민에게 인정받으면 됩니다. 정치라고 하는 게 서로 잘하기 경쟁을 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으면 다음에는 우리가 당신들보다 더 많이 충직하게 노력해서 더 많은 성과를 만들고 더 좋은 세상을 비전을 보여줘서 우리가 선택받겠다. 이렇게 하면 왜 편을 갈라 싸웁니까, 여러분? 편 갈라 싸우지 않겠습니다. 저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더 특별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국민은 모두 이 나라의 주권자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이 편을 들었든 저쪽 편을 들었든 다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동등하게 대우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서 더 나은 세상,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그래서 더 많은 기회가 생겨나고 기회 부족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편갈라 싸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 세계인들이 대한민국 가면 민주적인 나라, 문화가 강한 나라, 기술이 발전한 나라, 공평한 나라, 성장성이 있는 나라, 품격 있는 나라 이렇게 인정하고 선망하는 그런 대한민국 한번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앞서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 모두